안녕하세요. 오늘은 77회 한능검 대비 이전 시험들 킬러 문항을 쉽게 정복하는 풀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제가 직접 시험을 보면서 느꼈던 꿀팁, 정답 고르는 요령, 문제풀이 노하우 등 실전용 꿀팁들을 가득 담았습니다.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은 게 제 풀이 영상이 한능검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난 더욱 깊이 있는 역사적 배경 지식이나 완벽한 전문성을 더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최태성 선생님이나 다른 한국사 전문가분들이 올려주신 강의들을 추가적으로 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같이 병행하시면 1급은 따놓은 당상이실 거예요. 그럼 2025년 첫 번째 시험 73회 심화 킬러 문항 5문제를 깨부수러 가봅시다. 7번 밑줄 그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진성여왕의 명을 받아 최치원이 비문을 작성했습니다. 보통 진성여왕 나오면 통일신라 말기예요. 이 통일신라 말기 문제는 완전 빈출이거든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진성여왕 나오면 보통 원종애노의 난, 아니면 적고적의 난, 아니면 통일신라 말기를 묻는 문제는 보통 김원창의 난이 정답이긴 한데 읽어볼게요. 해공왕 피살 이후 왕위 쟁탈전이 치열했던 시기. 통일신라 말기 맞고요. 정답 먼저 찾아보면 여기 2번 바로 김헌창이 웅천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게 정답이에요. 웅천주는 지금의 공주고요. 이 김헌창은 김주원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김헌창의 아버지가 김주원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김경신한테 밀려가지고 김경신이 원성왕이거든요. 이 사람한테 밀려서 왕이 못 돼가지고 헌덕왕 때 불만을 품고 왜 우리 아버지 왕 안 시켜줘 하면서 난을 일으킨 게 김헌창의 난이에요. 해공왕이 피살 이후에 이제 진골 귀족 간의 이 왕위 다툼이 엄청 치열했거든요. 그럼 정답은 찾았고 보통 해공왕 피살 이후면 김헌창의 난, 장보고의 난, 아니면 진성여왕의 원종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 이게 정답이에요. 1번 김흠돌 등 진골 세력이 숙청되었다. 이거는 신문왕 때고요. 신문왕의 왕권 강화 정책 중 하나인데 이 김흠돌은 신문왕의 장인이었어요. 3번 거칠부가 왕명에 의해 국사를 편찬하였다. 이거는 6세기 진흥왕 때고요. 보통 그 나라의 전성기 때 이런 책들을 편찬하더라고요. 근초고왕이 고흥을 시켜서 서기를 편찬하게 한다든지 같이 외워두시면 좋아요. 4번 복신과 도침이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이거는 백제 부흥운동 내용이죠. 신라 말기와는 관련 없습니다. 5번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층 목탑이 건립되었다. 이거는 선덕여왕 때예요. 자장은 승려고요. 이 자장이라는 승려가 선덕여왕한테 건의를 해서 황룡사의 구층 목탑을 건립을 했고 그럼 황룡사를 건립한 왕은 아까 나왔던 진흥왕이에요. 이 황룡사 구층 목탑은 고려 몽골 침입 때 소실이 됐다는 거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기도 양주 대모산성에서 태봉의 연호가 기록된 목간이 출토되었대요. 태봉 뭐예요? 901년에 송악의 후고구려를 세우고 철원으로 천도해서 국호를 처음에 마진이었다가 마지막에 태봉으로 바꾼 사람. 궁예죠. 그러면 가인물은 궁예예요. 뒤에 읽어볼 것도 없이 사실 궁예거든요. 근데 태봉은 신라 왕족 출신이래요. 그럼 완전 궁예 맞죠? 그리고 궁예 하면은 광평성이 정답입니다. 광평성 찾아볼까요? 4번에 바로 광평성 있네요. 광평성을 비롯한 각종 정치기구를 마련하였다. 정답은 4번. 이건 사실 딱히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왜 3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1번.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되었다.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이에요. 이름은 김부. 태조 왕건이 사심관으로 임명을 했죠. 이건 호삼국 통일과정 공부하셨으면 충분히 아실 만한 선지고요. 2번. 12목에 지방관을 처음으로 파견하였다. 이거는 고려 성종. 최승로의 시무 28조. 같이 기억해주세요. 3번. 태정개혁을 목표로 정치도감을 설치하였다. 이거는 저도 조금 낯선 선지였는데 고려 충모광 때예요. 고려의 충땡왕이면 원간섭기고요. 이게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토지를 점유한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도감을 설치를 했대요. 요런 선지들은 한 번 나온 거는 그래도 따로 정리하는 정리 노트에 적어두고 까먹지 않게 해주세요. 5번. 5월에 사신을 보내고 검교태보의 직을 받았다. 보통 궁예 문제 나오면은 견훤이 선지로 나오고요. 꼭. 그리고 견훤의 문제가 나오면 보통 궁예의 선지가 등장을 합니다. 견훤은 후당 5월이랑 외교 관계를 맺었어요.
견훤은 후백제를 건국한 사람이죠. 25번.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 고을에는 그곳에 유력한 집안이 있고 그 가운데 서울에 살면서 벼슬하는 자들의 모임을 가라고 하고 간사한 향리의 범법 행위를 살펴서 지방의 풍속을 유지했는데, 이게 아마 꼼꼼히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좀 낯설게 느껴질 만한 문제거든요. 가는 경제소예요. 유향소를 견제하고 감독하는 모임이거든요. 유향소가 뭐예요? 지방 양반이죠. 일종의 지방의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경제소에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이 바로 그 관할 유향소 임원의 임명권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것밖에 답으로 나올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찾아볼까요? 여기 바로 4번에 관할 유향소 임원의 임명권을 행사한대요. 정답 찾았죠? 이 조선의 중앙정치기구는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별칭까지. 홍문관이 옥당, 승정원이 은대, 이런 것처럼 별칭이 있죠. 시험 때는 4번을 찍고 넘어가면 되지만 지금은 풀이니까 1번부터 천천히 살펴볼게요. 1번, 사헌부 사간원과 함께 3사로 불렸다. 이건 홍문관이죠.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이 언론 3사기구고요. 사헌부는 감찰기구예요. 지금으로 치면 검찰. 그리고 사간원은 간쟁과 논박, 홍문관은 경연을 한 기관이죠. 사헌부의 짱을 대사헌, 사간원의 짱은 대사관, 그리고 홍문관의 짱은 대제학. 이렇게 불린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2번, 소속 관원을 은대학사라고도 칭하였다. 제가 아까 별칭 기억하라고 했죠. 은대는 승정원이에요. 국왕비서기관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이겠죠? 3번, 서울 출신 학자들이 검서관에 등용되었다. 규장각이죠. 규장각. 창덕궁 후원에 정조가 세운 규장각. 왕실 도서관이 있고 학술을 연구하는 기관이죠. 정조는 신분에 관계없이 규장각의 검서관을 서울 출신으로 뽑았는데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서이수 이름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5번, 대사성 이하 죄주 직강 등의 관직을 두었다. 성균관이에요. 대사성이 성균관의 최고 관직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 총장쯤 되겠고요. 정삼품의 벼슬이에요. 우리가 아는 이황 그리고 신숙주 이런 사람들이 대사성을 역임했습니다. 39번, 밑줄 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건 제가 선지가 괜찮아서 들고 왔어요. 이 영상은 면양 장려 사업을 선전하고 대공황 이후 일제가 농촌 진흥 운동을 추진하던 시기래요. 대공황이 세계사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대공황이 1929년이고요. 그럼 대공황 이후 일제가 농촌 진흥 운동을 추진하던 시기래요. 아, 그러면 30년대쯤 되겠구나 라고 대충 추측은 할 수 있고요. 밑에 남연 북양 정책으로 불렸대요. 남쪽은 면화를 재배하고 북쪽은 양을 사육해요. 이게 1930년대 조선 청독부의 대표 정책인데, 원료 수입이 대공황 이후에 어려워지니까 조선을 값싼 원료 공급 기지로 삼은 거죠. 그래서 다 약탈해 가려고. 이거는 1번부터 한번 차례대로 볼게요. 1번, 근호의 창립총회에 참여하는 학생. 사실 이 개항기 이후로는 좀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연도를 같이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은데, 근후에는 27년도예요. 신간회의 자매단체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좌우 합작이겠죠? 그럼 근후에는 27년도니까 이 30년대보다 더 전이죠. 그럼 오답. 2번, 경성제국대학 설립을 추진하는 관리. 경성제국대학 설립 시기도 기억해 주세요. 1924년이에요. 그럼 이것도 30년대보다 더 전이니까 오답. 3번, 원각사에서 연극 은세계를 공연하는 배우. 이거는 완전 전이에요. 1908년이에요. 원각사? 뭐지?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양식 극장이에요. 이 원각사 은세계가 진짜 빈출선지거든요. 웬만하면 연도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4번, 서울 진공작전에 참여하는 13도 창의군 의병. 이거는 뭐냐면 1907년에 한일 신협약으로 군대를 해산시키고 대한제국 군사권을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그 해산된 군대가 의병으로 흡수가 돼요. 그게 정미의병인데요. 그 정미의병이 13도 창의군을 결성을 해서 총대장을 이인영 삼아서 서울을 때리는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려 했으나 일제의 방해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4번은 언제예요? 1907년에서 8년입니다. 완전 더 전이죠? 오답. 그러면 정답은 5번이겠네요. 혁명적 농민조합을 결성하여 일제에 저항하는 농민.
20년대에 보면 농민이나 노동운동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들을 넘어서 30년대에는 이제 반제국주의 항일운동으로 발전이 됩니다. 이 혁명적 농민조합도 마찬가지예요. 딱 이름에서 느껴지지 않나요? 혁명. 그래서 정답은 5번, 43번.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딱 봐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무장투쟁 문제예요. 우리들은 군사 통일에 대한 구체적 의견으로 가와 한국광복군을 합병하여 벌써 힌트, 키워드가 나왔어요. 한국광복군이랑 합병한대요. 그리고 밑에 읽어보면 1938년에 우한에서 성립된 이래로 김원봉 대장의 김원봉? 의열단? 의열단 아니고요. 김원봉을 대장으로 삼은 무장독립부대가 하나 더 있죠. 바로 조선의용대예요. 38년 우한 한국광복군이랑 합병. 이 키워드가 다 조선의용대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 문제도 그러면 한번 1번부터 차례대로 읽어볼게요. 1번 동북항일연군으로 개편되어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1930년대 사회주의자 중심으로 연합한 조직이고요. 거기 김일성이 있었어요. 조선의용대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2번 간도 참변 이후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요거는 서일의 대한독립군단에 대한 설명이에요. 러시아가 약소민족 독립운동 지원해준다 해가지고 우리가 러시아 자유시로 이동했는데 무장 해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군이 안 된다 하니까 갑자기 독립군을 공격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자유시 참변이에요. 지금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제가 꼭 자세히, 그러니까 2번도 오답이고요. 3번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다. 이거는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에 대한 설명이에요. 4번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의 군사조직으로 결성되었다. 이게 조선의용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제가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32년에 만주국을 세우면서 이제 중국 내에서 반일 감정이 고조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군 부대랑 만주에 있는 항일 중국군이 연합을 해서 일제와 싸우게 되는데 먼저 지청천이 지휘하는 한국 독립군은 중국 호로군과 연합을 해서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고요. 그리고 양세봉이 지휘하는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연합을 해서 영릉과 흥경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둬요. 이게 1930년대 후반 만주 한중연합작전이에요. 여기까지도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근데 조선의용대 문제잖아요.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집중해주세요. 일본이 곧 중일전쟁을 일으킬 것 같아. 그래서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김두봉, 지청천, 조소왕이 민족혁명당을 결성해요. 1935년이에요. 좌우 합작이죠. 김원봉은 사회주의자고요. 조소왕이랑 지청천은 민족주의자예요. 근데 활동하다 보니까 김원봉의 좌파 세력이 우세해지다 보니까 조소왕과 지청천이 이탈을 합니다. 홀로 남은 김원봉은 조선민족혁명당으로 개편하고 다른 사회주의 계열들과 연합을 해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을 만들어요. 그 산하부대가 바로 조선의용대예요. 여기 4번 보시면은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의 군사조직. 그래서 정답인 거예요. 그리고 되게 잘 나오는 게 조선의용대는 중국 관내에서 조직된 최초의 무장부대예요. 한능건 빈출선지입니다. 장제스의 중국 국민당 정부가 김원봉을 참 좋아해가지고 지원을 막 해줘서 우한에서 창설이 되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고, 요 조선의용대의 일부 대원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중국 화북지대로 넘어가요. 그래서 호가장전투, 반소탕전 참가해서 성과를 거두고요. 김원봉과 일부 대원들은 충칭에 있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에 합류하게 됩니다. 화북지대에 있는 대원들은 어떻겠어요? 대빵이 저기로 갔잖아요. 그럼 뭐지? 하면서 만든 게 조선의용군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팔로군과 항일전선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보통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무장 독립부대들은 그냥 쉽게 5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 한국광복군. 보통 요 5개에서 나와요. 같이 킬러 문항 부셔봤는데 어떠셨나요? 한능검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니거든요.
보통 한능검 재수 사무소 하시는 분들이 사료 해석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사료 해석 키워드를 잘 뽑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조금만 더 꼼꼼히 공부해 주시면 1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앞으로도 쭉 열심히 공부해서 1급 받아봅시다. 저는 다음 영상도 킬러 문항 부수기로 돌아오겠습니다.